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이때까지 제가 강의파리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알려드리는 영상들을 몇 개를 올렸거든요.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어요. 누군가는 이런 내용들 알려줘서 감사하다. 나도 결제를 할 뻔했는데 정신 차리고 결제를 안 했다. 한 달 월급 날릴 뻔했는데 정말 감사하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자기의 피해 사례를 쫙 적어 아주 장문의 댓글을 적어주신 분도 있고, 응원의 댓글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를 좀 제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 아직까지 이 강의파리들의 그 마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이제 결제나 전자책 구매, 유료 강의 이런 것들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저의 얘기 말고요. 댓글을 달아주신 다른 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과연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게 올바른 결정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 오면 제가 아예 섹션을 하나 그냥 빼놨어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하려고. 제가 이런 영상들을 강의팔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얘기들은 좀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뭐 이런 관련 영상들이 사실 윤들닷컴 채널에는 교육을 하는 컨텐츠가 위주로 올라가요. 기술적인 교육들, 뭐 돈을 얼마 하면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을 알려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채널인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걸로 하면 돈을 얼마나 벌어요 하는 댓글들이 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댓글들이 달리게 된 이유가, 이런 강의파리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거기 보면 캡컷 같은 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유입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파리들이 참 판을 아직까지 활개를 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조금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하면서 이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요 영상이 아마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이 강의파리들에 대한 문제점을 올렸던 영상인데, 자, 이 영상을 올릴 때도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강의만 올리던 제가 오죽닥닥하면 이런 영상을 올리겠습니까 하고 네,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죠. 뭐 제가 답변을 단 것들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요거보다 실제 요 글은 조금 적을 수는 있겠지만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고정해 놓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 댓글들 중에서 요분 내용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정으로 한번 바꿔놔봤습니다. 이분이 이유화라는 님인데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누구든 쉽게 배울 수 있는 분야일수록 전문성이 있는 타 직업에 비해 경쟁자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몰립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요즘 알리나 테무에서 물건을 떼서 쿠팡이나 올레이즈 같은 데 대파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것도 강의파리의 일부 중에 하나인데, 물건 이제 떼와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이런 것들로 돈 많이 벌었다라는 강의가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강의들이 유튜브에 막 올라오면서 쿠파스 강의라든지 쿠팡 강의라든지 뭐 그로스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수익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올리는 사람들, 유튜브 조회수를 빨기 위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강의를 통해서 미끼로 던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단톡방으로 유입을 시키고 전자책을 팔고 유료 강의를 결제하게 만들고 카페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사람들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종자들이 있는 거죠. 자,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데 경쟁자는 많고 이게 과연 본인 수익으로 돌아갈까요? 알고리즘 선택이 될까요? 꿈 같은 소리죠 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자기 돈 벌었다고 스스로 떠드는 애한테 강의료 몇백 주는 게 맞는 걸까요? 그냥 돈을 허공에 태우는 격입니다. 그 시간에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분야를 찾거나 다른 재능을 찾는 데 시간을 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정하고 싶으면 독학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이미 정보들은 많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키워드 몇 개만 넣으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노력조차도 스스로 안 하고 그냥 검증되지 않는,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얼굴도 공개 안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는지, 어떤 전적이 있는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과연 지가 말하는 그 분야로 자기도 스스로 돈을 벌고 있는지, 해외 사례를 그냥 갖다 꽂아놓고 이걸로 돈 법디다 하고 그런 기술을 조금 가르쳐주고 나서 멘토링 해준다, 케어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판별을 스스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안 당해보면. 사기를 당하고 싶은 사람이 사실 사기를 당하는 걸 알고 당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기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거든요. 자, 강의로 받을 수 있는 노하우,
효율, 경험, IT 계열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다 개소리입니다. 유튜브는 컨텐츠 싸움이고 감각 싸움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해요. 저도 유튜브를 뭐 이 윤들닷컴은 사실 교육 채널이니까 요거는 뭐 돈이 안 된다라고 논하더라도 제가 다루고 있는 다른 채널도 있거든요. 정말로 감각 싸움이에요. 감각 싸움. 잘 안 됩니다 이게. 거의 저는 그래서 운빨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어요. 시청자들은 냉정합니다. 너도 나도 만드는 AI 양산 영상 맨날 똑같은 거 올려서 절대 안 봐줘요. 그런 걸로 몇천, 몇억 벌었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아니더라도 이미 다른 분야에서 성공했을 겁니다. 라고 아주 촌철살인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다른 분들 얘기 좀 들어보면 뭐 이런 것도 응원의 글도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자,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찾아보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노출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의파리들에 비해서. 그래서 좀 많이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파리 영상을 몇 개를 찾아서 이렇게 노출돼서 보다 보면 저처럼 이 강의파리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영상도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늦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취준생이나 백조, 백수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레슨비로 몇십만 원씩 챙기며 사기치는 놈들은 모두 구속시켜야 됩니다. 제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하고 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강의 패턴도 똑같아요. 나 지금 이 정도로 실적을 올리고 있어. 이 약간 성공파리잖아요. 성공파리의 그 근원 이런 것들도 뭐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뒤집기 이런 채널들 찾아보면 이런 얘기들 어떤 동기파리에 대한 사기꾼들 그리고 강의파리, 성공파리, 성공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게 찾아보시고 영상을 올려주셨던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분들이 내가 이걸 해서 이렇게 부자야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내 방법이 진짜 쉬워. 나는 돈을 이미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다 공개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의라는 게 이 유튜브 바닥에 나오는 순간요. 그 생태계는 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물. 그냥 거기서 해먹다가 이제 더 이상 자기 방법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기파리, 사기 강의꾼들, 강의파리 많이 꼬이네요. 강의파리 사기꾼들. 그 사람들은 이제 끝물이란 거 알고 있거든요. 손 털고 나오는데 자기가 했던 방법들, 이제 그런 것들을 증빙사료 삼아가지고 사람들 꼬셔가지고 강의로 돈 쫙 빨아먹고 손 털고 나오는 겁니다. 자, 옛날에 겁나 힘들게 살았다. 너도 힘들지. 이렇게 쉽고 편하게 돈 벌고 있다. 이런 꿀팁은 이따 알려줄 테니 열심히 내 강의 들어. 다 아는 내용 길게 풀고 진짜 알고 싶은 꿀팁은 한 개 정도밖에 안 알려줘. 근데 그것도 대충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것들. 진짜는 강의 결제하면 알려줄게. 강의 듣고서 돈 번 사람 후기 몇 명 흘려주고 이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강의 결제할 사람들만 남고 나갈 사람은 나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톡방이나 혹은 카페 같은 데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들 제 채널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올렸던 영상들 찾아보시면 제가 이렇게 사기 뭐 이런 걸로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올려놨던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댓글들을 몇 개만 읽어보세요. 몇 개만. 이 사람들이 과연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저 같은 유튜버가 이렇게 올리는 영상에다가 이렇게 장문의 글들을 남겨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남길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당한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남긴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워낙 많으니까 제가 일일이 전부 다 읽어봐드리기는 힘들지만 대략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 사람들의 패턴이 보여요. 강의 사기 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책파리, 전자책파리, 강의파리들의 사기 패턴들이 이런 댓글들에서 아주 잘 보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자기가 직접 당한 경험을 썼는지 이거는 검증되지 않는 사실이긴 해요. 예, 이 사람이 사실은 누군지들도 모르고 그죠?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의 강의를 듣고 얼만큼의 손해를 봤는지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제 솔직히 댓글을 달면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안 달아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 다 읽어보시면 내용들이 일맥상통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이거는 제가 단 댓글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유튜브를 지칭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뭐 요거는 제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런 댓글들은 뭐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판단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영상의 댓글들도 뭐가 달려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제가 사기팔이 강의 수법들을 전부 공개한다라는 영상도 하나 올렸습니다. 밑에 한번 댓글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댓글이 148개 달려 있습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댓글, 다른 사람들한테 좋아요를 되게 많이 달린 댓글이 하나 있는데요. 광저우 구매 대행이라고 하신 분이 적었어요. 저희 시골 뒷산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산삼을 찾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금맥도 찾았어요. 이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을까요? 제발 속지 마세요. 하고 아주 비유법을 잘 갖다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하고 좀 같은 생각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런 사기, 강의파리들의 사기에 당하는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여유가 없는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솔깃한 제안을 하니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이게 절대로 뭐 지능이 떨어진다, 그리고 바보라서 속는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지금 마음이 그냥 사람이 엄청 절박하고 쪼이는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다 보니까 저런 방법이 있다 해서 솔깃해서 그냥 속는 거예요.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약해진 마음을 노리는 것으로 악질 범죄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거 진짜 악질이 악질. 사기꾼들은 사실 사람의 그 엄청나게 약해진 마음의 빈틈을 뱀처럼 비집고 들어오는 놈들이거든요. 정말 악질 범죄인데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시키고 이거를 뭐 경찰, 검찰 어디서든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가지고 좀 싹 뽑아냈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과연 없어질까? 어떤 댓글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무리 이거를 뿌리채 뽑아내려고 해도 절대로 사기꾼들 안 없어진다. 특히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익명성으로 뭔가를 이제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 치면 절대로 잡아내기도 힘들고 사기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기도 좀 힘들다. 근데 힘들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또 고발이 되거든요.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 사례들을 제가 이제 그때 요 영상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 사례들 되게 많이 수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그 구매했다는 전자책 같은 것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자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 공론화를 시키려고 지금 저도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강의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뭐 강의가 한 30만 원이면 속아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몇백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사실 저는 한탕주의라고 보거든요. 한탕. 사람들한테 10만 원, 20만 원 사기치는 거나 100만 원, 200만 원 사기치는 거나 그냥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얻어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한탕 치게 해먹고 그냥 빠질 거니까 그냥 금액을 비싸게 부릅니다. 근데 이분은 다행히도 강의비가 부담스러워가지고 결제를 못했고 전자책을 사볼까 했는데 제 영상을 보고 돈을 굳혔네요 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것도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런 내용도 적어놨어요. 보니까 구독자 수가 10만에서 30만 정도 되는 채널에서는, 이 강의파리들 채널에서는 강의료가 수백만 원이고, 구독자가 10만 미만인 채널에서는 전자책을 또 수십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말려들기 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 영상들을, 이 강의파리들에 대한 문제를 알리는 영상들을 올리는 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사실은 특정 누군가를 지칭해서 인마를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한테 당한 피해는 저는 말했잖아요. 제가 피해본 사실은 없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누군가는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올리니까 예상했던 문제지만 저한테도 공격이 들어와요. 공격이 들어와서 뭐 제가 공지에도 올렸지만 되게 재밌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윤들닷컴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1인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동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출판사도 운영을 하고 있죠. 제가 쓰지 않고 있는, 몇 년 전부터 저는 홈페이지는 운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메인까지도 저는 이제 돈을 지불을 안 했으니, 끝나서 연장을 안 했으니 죽어 있는 도메인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누군가겠죠. 누군가 그 강의파리들이나 강의파리들의 그 추종자들이 그 사이트를 산 거예요. 자기들이 도메인을 사서 거기다가 엉뚱한 걸 파킹 사이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는 공지에 가면, 제 커뮤니티 가면 올려 있는데, 뭐 윤들닷컴에서 책을 사거나 강의를 듣고 피해본 사실이 있으면 알려달라 이메일을 적어놨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적어놔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겁니다. 저는 종이책
그리고 저도 전자책을 팔긴 해요. 종이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포맷만 유지하고 전자책이라는 것에 올리고 있습니다. 종이책이 이제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좀 더 싸게 살 수 있게 해서 올리고 있는데, 저는 전부 다 기술적인 내용밖에 설명을 안 하거든요. 돈 벌 수 있다라는 얘기들, 그런 것들은 거의 안 해요. 다 기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과연 손해본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만약에 손해본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쪽에다가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물어드릴게요. 그거는. 참 재밌는 방법으로 역공격을 하던데 과연 될까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은요, 어, 제가 그거를 캡처를 딱 해가지고 제 커뮤니티에 달았거든요. 그러면 그 강의팔이나 혹은 강의팔의 추종자들이 제 커뮤니티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걸 보고 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번에는 그 동기부여 뒤집기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다른 분의 영상을 또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런 이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공격을 당할 거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얼굴을 숨기고 제 존재를 숨기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유튜브에다가, 아니 인스타그램에다가, 아니면 뭐 네이버에, 특히 네이버에다가 인물 검색으로 제 이름 검색해 보시면 저 동명이인이 있긴 하지만 얼굴 다 나와 있잖아요. 제 얼굴로 찾아보시면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뭘 하고 있고 다 나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보가 공개가 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뭔가 자기들한테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뒤로 까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지금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들을 지금 다 제가 캡처를 해서 증거 자료로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뭐 법적 공방 뭐 이런 거 갔을 때 제가 또 들이밀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협박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이제 협박으로 고소를 해버리겠다라는 얘기겠죠. 자, 뭐 구독을 받고 갑니다.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진심을 파헤치는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하므로 수익을 부풀려서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거나, 본인들 돈벌이 수단이 목적이라면 경험상 대부분은 보이스피싱성 사기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성공파리들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래 폰지라는 얘기를 썼는데 이분은 또 이제 강의파리들을 보이스피싱성 사기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리고 강의파리들의 그 방법대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떼부자로 살고 있겠네요. 근데 이 강의파리들이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보면요, 좀 그 무당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무당들이. 그 여러분들 무당 아시죠? 무당이 일반적으로는 점을 봐주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무당이 만약에 한 방 크게 땡겨야겠다, 이놈이 돈이 있는 놈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죠? 부적을 쓰게 하죠. 몇백짜리. 근데 부적을 썼는데도 뭔가 해소가 안 됐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뭘 하게 만들죠? 구슬하게 만들죠. 구판을 벌입니다. 구판은 몇 천에서 몇 억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절박한 사람들을 홀라당 뺏겨 먹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강의파리들의 하는 행태, 그러니까 이 강의파리들이 하는 모든 짓들이 다 사기고 나쁜 짓이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강의를 알려주고 하는 방법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거는 기술은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팩트니까. 그까지는 좋은데 뭔가 뒤에 더 있다, 이걸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걸 내가 더 알려줄 테니 돈을 더 내라, 더 내라, 뭐 여기까지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뭐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더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돈 벌기 위한 수단이니까 알려줄게, 돈 더 내, 이건 괜찮아요. 우리 학원 같은 경우도 뭐 기본반, 심화반, 영어 학원 같은 것도 다 있잖아요. 기본반 가르쳐주고 나서 너 영어 더 잘하고 싶으면 뭐 외국인하고 프리토킹도 하고 할 수 있는 더 심화반에 들어가. 누가 이거를 사기라고 합니까? 이까지는 사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넘어갔을 때 너 심화반까지 듣고 나면 일주일 만에 샬라샬라 해가지고 바로 미국 가서 미국인들하고 얘기하면서 여행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는갑다 하고 돈을 지불하고 듣겠죠. 근데 일주일 동안 했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노력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은데 너 같은 케이스가 좀 있기는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너 같은 분들을 위해서 초심화반을 만들어 놨어. 이건 진짜 몇 명 듣는 사람 없기는 한데 요거 들으면 완벽해져 하고 또 강의를 결제하게 해요.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조금씩 돈을 갖다 끌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 가서 결과물이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이 사람이 네 말대로 했는데 잘 안 돼. 이거 좀 환불 받아야겠어. 아직까지 한 달 동안 기간 남았으니까 나 환불 받을래. 라고 하면 이제 뭐 환불 정책이니 별의 별소리 다 들어가서 네가 이미 교재를 받아서 그걸 집에서 다 봤을 수도 있으니 우리의 뭐 영업 비밀이라든지 우리의 노하우가 다 노출됐을 수 있으니 환불 못 해준다. 이렇게 끝까지 우기는 거죠. 시간만 질질 끌고. 어쨌든 돈이 입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악랄한 수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박한 사람들의
노력을 이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받으니까 당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 영상에서 몇 분쯤에 나온 AI로 7초 만에 글 쓰고 월 300 버는 62세 분을 보고 강의를 결제했는데 사기일까요? 네.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환불 안 해주겠죠. 자, 환불 못 받을 겁니다. 뭐 피드백은 엄청 잘해주고 그런데요. 아이고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없네요.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회사 다니는 것보다 회사 다니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지 세상이 왜 이런가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회사 다니는 게 그나마 제일 쉽게 돈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지금은 이제 그 회사를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예, 저도 자영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1인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때보다 사람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적어요. 사람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 스트레스가 생기죠. 이게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일이 아닌 자영업은 매번 돈을 어떻게 벌지 이게 수익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합니다. 차라리 그냥 회사를 계속 다녔을까? 다녔으면 나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참. 저번에 댓글을 달았던 사람입니다. 말씀하셨듯이 2, 3년 전에 블로그, 워드프레스 붐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2, 3년 전? 맞아요. 약간 코로나 시국 때 이런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유튜브 쪽이 아니라 이제 블로그, 워드프레스, 키스토리 같은 데다가 애드센스 달아가지고 돈 벌자 뭐 이런 강의가 엄청 많았거든요. 저번 강의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런 이 블로그에 대한 이 강의파리들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이런 애드센스를 달기 위해서 허들이 존재합니다. 허들. 근데 그 허들 때문에 수익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강의파리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하고 그 강의파리들이요. 어차피 얼굴이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뭘로 하느냐. 유튜브에서. 자, 유튜브를 만약에 진짜 진성으로 한다. 저처럼 캠핑 나가가지고 1박 2일 동안 밖에서 자면서 촬영하고 뭐 협찬받은 제품도 보여주고 하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채널로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내 노력을 다 박아 넣어서 돈을 번다.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문제가 없죠. 뭐 10분 만에 얼마 벌기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나는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업체한테 협찬을 받았고 이걸로 공동구매를 해서 이 정도 돈을 벌었다. 그 통장 다 까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부풀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런 강의들이 안 먹혀요. 왜? 노력이 엄청 들어가거든. 노력이. 근데 대부분 강의들은요. 항상 그걸 강조해요. 노력이 별로 안 들어갔다는 걸 강조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해요. 이 강의만 들으면 다 할 수 있다를 강조해요. 그리고 이게 레드오션이라고 얘기 안 해요.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안 하면 다른 사람 들어와가지고 내가 벌 돈 다 벌어간다고 겁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노력은 하기 싫고 시간이 남아도는데 시간을 적게 쓰고 싶고 뭔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화로 다 될 것 같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거를 쿠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내 강의 들어봐라. 그건 후킹이었고 내 강의 들어보면 본질은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후킹에 당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 본질에 대한 오해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기망이죠. 기망. 자, 좀 긴 얘기들 읽어줄게요. 카톡방, 카페, 각종 플랫폼들 엄청 많습니다. 이 플랫폼들이 뭐 와디즈, 클래스 101 뭐 이런 그 온라인 강의들 모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요즘 보면 이런 강의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입점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개개인은 못 믿겠는데 이런 큰 강의 사이트에 입점이 돼 있다 하면 이게 신뢰도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속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백 명 중에 인증하는 사람들은 고작 10명도 안 될 뿐더러 이 인증이란 말은 나 조회수 이만큼 폭발해서 네가 하는 대로 알려줬더니 강사가 하는 대로 알려줬더니 조회수가 이만큼 폭발을 했어요. 돈을 이만큼 벌었어요. 뭐 이런 게 수익 인증이 되는데 이게 거의 다 돼야 돼요. 다. 우리 학원 같은 거 있죠. 애들 다니는 학원. 거기도 보면 성적을 한 등급 더 올려준다. 이런 공약들을 내세운 학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그 학원들도 그게 후킹이거든요. 후킹인데 그 학원에 갔어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엄청 공부를 시켜요. 하기 싫어도 하게끔 만들어 엄청 공부를 시키고 이제 애들 시험은 거의 다 이제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뭐 유튜브나 애드센스 달아가 돈 버는 이런 개념처럼 이게 운빨이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는 정말 노력하는 것만큼 이게 정말로 떨어지지 않으면 2등급 하는 애가 1등급까지 올라가는 거는 노력으로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기예요. 애가 7, 8등급이야. 근데 한 달만 학원 다니면 1등급으로 된다. 그거는 믿을 부모가 없어요.
만약에 믿고 결제를 하더라도 분명히 그 학원 사기로 고소를 해버립니다. 학원도 그게 무서우니까. 그리고 동네 평판이 있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런 짓을 못해요. 근데 이 온라인에서 있는 사기꾼들은요, 자기가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적으로 공방을 안 가본 놈들이 이 무서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강의를 들었던 그 순진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를 갈고 남 죽어봐라 하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무조건 콩밥 먹습니다. 이거는. 피해 입은 사실을 입증하기가 제일 쉬운 게 돈이거든요. 돈이 왔다 갔다, 돈이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뭔가 이득을 얻기로 했는데 그 이득을 못 얻었죠. 그럼 그건 100% 사기예요. 뭐 100% 환불을 해주겠다라는 말이 명시가 돼 있었는데 환불 안 해줬다. 그것도 다 사기입니다. 그럼 그런 걸로는 다 개인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형사부터 걸면 됩니다. 형사 걸고 나서 형사에서 일단은 걸어놓고 민사를 또 걸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피해 보상에까지 다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이제 경찰 가고 법원 찾아가고 하는 것들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안 건드리는 거를 이 강의파리들이 알고 있어요. 쉽사리 그렇게 못 움직인다. 그냥 몇백만 원 사기를 당해도 에이 똥 밟았다 생각하자라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기를 잘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쇼핑몰 사업도 세미나 들으러 오라고 하고 홍보 엄청 하는데 많은 돈 내고 유료 강의 들어봤자 어차피 네이버 판매자 센터여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네이버 판매자 센터에서 알려주는 교육 자료와 완전 똑같음이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매뉴얼을 안 봐요. 매뉴얼. 스마트 스토어를 잘하고 싶으면 네이버에서 알려주는 교육 자료가 있어요. 엄청 방대해요. 그거를 안 봐요. 안 보고 뭔가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떠드는 강의파리들의 강의를 들어요. 근데 그 강의파리들도 자기의 노하우 진짜 찔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런 자료들입니다. 네, 그런 거를 알려주는 분이 또 한 분 있네요. 자, 저하고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분 때문에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동테크님이요. 영상을 잘 봤습니다, 윤들님. 저는 개인적으로 AI 쇼츠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컨텐츠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니까요. 그 방법을 배우고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면서 한층 더 성장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몰랐던 내용을 누구한테 들었든 간에, 강의파리한테 들었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들었든 책을 봤든지 간에 어쨌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안 했던 상태보다 더 나아지는 거죠. 이건 팩트. 근데 과대 광고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사기가 능력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대 광고를 걸러내는 선구안도 키워야 됩니다. 이 선구안이 키워지기가요 정말 힘들어요. 당해봐야 알아요. 당해봐야. 근데 당해보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 당하기 전에 이런 눈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딱 한마디만 또 강조해서 드리면, 세상에 가만히 있는 나한테 돈 벌게 해줄게, 이 방법대로 하면 돈 벌어, 돈 버는 정말 쉬운 방법이 있어 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사기꾼. 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있는 유튜버들이 그런 콘텐츠를 무작정 비난할 게 아니라, 자, 무작정 비난, 제가 컨텐츠를 올린 게 이제 무작정 비난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안이나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대안이 제시가 안 되면 정치인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안도 없는데 비판만 하는. 그럼 비난이죠. 그죠? 맞는 얘기예요. 자, 윤들님께서도 진정성을 갖고 계신다면 그런 시기에 당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가치를 제공하는 아이템을 고민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제가 사실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시작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방법들을, 자, 여기 동테크님이 올려주신 덕분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겠죠. 그거를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똑같은 강의로 돈을 버는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에서 사람들을 낚아서 사기치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발품을 팔아서 무료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1시간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강의로 올라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했던 방법이에요. 동네에 전단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강의를 이렇게 강사를 찾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동네에 요새 당근마켓 같은 게 있으니 거기다가 과외한다고 공지도 올리고 이런 노력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렸어요. 자, 제가 이런 아이템을 고려해서 고민을 안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강력한 사기꾼들의 마케팅에 다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알려주더라도 일확천금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10분 만에 뭘 해서 어떻게 한다, 뭐 월천 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제 입으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 방법을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되든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 이게 본업까지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키우게 될 거고 그때부터는 또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보편적인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사기를 치는 이 강의꾼들의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강의파리들하고 저 포함해서 다른 좋은 방법들을 제시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진다고 한들 이 강의파리의 방식들이 더 사람을 쏠깃하게 만듭니다. 썸네일부터 시작해서 영상의 제목, 후킹 요소가 너무 강력해요. 저는 만약에 썸네일을 찍으면 이렇게 찍겠죠. 이 방법대로 6개월을 공부를 해서 3년 동안 노력을 하면 월 300번은 IT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저의 썸네일의 문구가 될 겁니다. 제목이 될 겁니다. 이걸 보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10만원, 월 10분, 하루 10분 투자해서 월 300 벌었어요. 이게 더 강력한 후킹 아닙니까? 사기에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자,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이 댓글 달 때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의 댓글도 읽어보고 이 댓글을 다는 게 사실 큰 어떤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걸 타이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댓글들이 달렸다는 사실을 보고 저는 이제 좀 힘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아, 내 말에 굉장히 공감해 주시는 분이 많구나. 이것들을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내가 싹 발본색원에서 뿌리 뽑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지인과 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총동원해서 이걸 사회적인 공론으로 만들어서 이 강의파리들이 유튜브에서 좀 주춤하게끔 만드는 효과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사에 접촉을 하고 있어요. 언론사에 접촉하고 있고 여러 언론사한테 이런 내용으로 제보를 할 겁니다 하고 얘기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로 사기당한 사례들을 지금 많이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걸 제가 다 이렇게 갈무리를 해가지고 그 기자분들한테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기사화해서 터트릴지, 뭐 심층 취재 같은 거를 할지, 그거는 이제 그 기자분이 결정을 하겠죠. 저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런 강의파리들의 고발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 어떤 사례 같은 거 새로운 신종 사기 방법이 생겼으면 또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올려드리는 거고 이게 제가 할 역할들이고 이걸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시키고 터트리고 하는 것들은 이제 기자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제 영상이 있죠. 그냥 제 기술 영상을 찍을 때는요. 얼굴 노출을 이렇게 화면에 안 시켜요. 근데 이렇게 강의바리들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꼭 제 얼굴을 그냥 노출시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얼굴을 노출을 시킬까? 이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 왜 이런 짓을 할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직한 분이 있어서 세상은 살만해요. 뭐 제가 그렇게 엄청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는 말들이 정직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저번에 다른 강의파리들이겠죠. 무료 강의 3시간짜리가 있어서 듣다가 어이없어서 나왔습니다. 2시간 동안 어그로만 끌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결국 400만 원 내고 강의를 사야 들을 수 있다는 등 저도 혹해서 순간 구매할 뻔했는데 신용카드 할부금 납입할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때 들었으면 정말 후회했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다행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최근에 강의파리들 보면 유튜브뿐만 아니라 쿠팡, 로켓그로스, 부동산 경매, 농산물 판매, 파티룸 강의 적게는 150에서 300만 원인 4주짜리 강의들이 엄청 판치고 있습니다. 요것들 보면요. 이 쿠팡, 로켓그로스는 젊은 사람들 노리는 거고요. 부동산 경매, 농산물 판매, 파티룸 강의 있죠. 이거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목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노리는 강의들이거든요. 저도 이런 강의들 한번 뭐 하고 있는지 들어가서 봤단 말이에요. 진짜 사기 맞습니다.
케이스는 보여줘요. 근데 그 케이스가 이제 끝물이라는 거예요. 끝물. 자, 적게는 130만 원에서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인 4주짜리 강의들이 엄청나게 판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통 200에서 250 정도가 형성된 가격이 제일 많더라고요. 심각합니다. 특히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도 떨어지는데 강의만 들으면 무조건 돈 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전 진짜 좀 어이가 없는 게 은퇴할 나이가 되면 세상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은근히 안 그래요. 그냥 회사만 그냥 고지고대로 다닌 사람들, 특히 공무원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세상의 풍파를 좀 많이 겪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퇴는 했는데 할 건 없잖아요. 돈은 좀 벌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는 겁니다. 여기에 이닛 부자 만들어준다더니 홈택스 인증 앞에 도망친 성공파리, 요거 아마 제목인 것 같아요. 유튜브 제목인 것 같은데요. 벌써 SBS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라는 제보를 한번 해주셨고요. 미국 사람이라는 트럼프 썸네일을 쓰는 분이 강의파리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채널 영상에 댓글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삭제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댓글이나 뭐 전자책 구매 후기 이런 거 보면요, 찬양글밖에 없어요. 특히나 전자책 같은 경우는 전자책을 구매하고 난 다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뭐 리워드를 드린다, 구입 금액의 몇 퍼센트를 돌려드린다,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으니까 전자책 내용을 다 보지도 않고 그냥 찬양글을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점 5점 받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 자체가. 유튜브 그냥 지울 수 있습니다. 채널 주인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부정적인 글이 있으면 그냥 다 지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처음부터 검토된 글만 올릴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댓글이 안 달리게 만들어요. 근데 자기만 볼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자기한테 옹호하는 글들만 다 해제를 풀어놓습니다. 그럼 그런 글들만 노출이 되겠죠. 삭제한다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 몇몇 채널들 영상에 순한 맛으로 댓글을 남겨보니까 가차없이 삭제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파리들이 더욱 욕을 먹는 것 같아요. 강의파리들은 한탕하고 어디 해외라서 나가서 살려고 하는지 얼굴 가린다고 못 찾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분은 길게 쭉 써주셨는데 요 얘기를 하셨네요. 플랫폼. 그 강의파리들이 입점돼 있는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강의파리들이 지 스스로 입점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와디즈나 클래스 101이나 이런 그 강의들이 몰려있는 사이트 있죠. 플랫폼. 거기서 그 MD라고 하나요? 그 MD들이 유튜브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강의파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섭외를 해요. 그래서 우리 플랫폼에도 네 강의 넣어라. 그리고 수익을 나눠먹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강의파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공신력이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 입점을 합니다. 워낙 이 사기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기꾼들, 그러니까 뭐 성공파리, 동기부여, 뭐 강의파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예시, 뭐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뭐 그런 키워드를 쳐보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면 되시겠죠. 어떤 반응들을 하고 있는지 보실 거고, 혹시나 지금이라도 내가 돈을 좀 벌고 싶어서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방법을 따라서 해보고 싶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영상을 보는 것까지는 뭐 사기가 아니니까 보세요. 보는 거 상관없어. 그리고 안에 있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익히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걸 익혀서 다른 생각이 떠올라서 다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제가 올린 강의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왕초보 AI 강의, 쇼츠 공장, 공짜 음악 AI, 썸네일 되게 자극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저도. 근데 여기는 저는 이걸 돈 버는 강의가 아니니까 이거 10분 해가지고 돈 얼마 번다 이런 것들은 썸네일에 넣을 수가 없어요. 제목에도 이런 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거를 왜 제가 만들었냐면 사례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제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제 강의할 때 거기서 드림이라는 그 AI로 생성형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돈 내라고 하겠죠. 근데 지금은 무료야.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걸 챗GPT하고 이용을 해서 뭐 프롬프트 이렇게 만들어 뽑아가지고 그냥 대량으로 영상 한번 만들어봐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알려줬어요. 다른 방법으로. 자, 이 방법은요. 그 강의파리를 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그대로 그냥 여기다가 넣어봤습니다. 그 강의파리들이 알려주는데. 그래서 대량으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를 캡컷에다가 넣어가지고 짤막한 쇼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결과물도 제가 여기 쇼츠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런 거 만들어 봤어요. 이게 이제 하나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한 겁니다. 국가별 섹시 남녀 모음집이라고 돼 있죠. 이미지가 이거 다 AI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캡컷에 그냥 넣어가지고 간단한 애니메이션만 주고 음악 하나 적당히 깔아가지고 그냥 넣었습니다. 자, 물론 제 채널은 원래 쇼츠가 많이 안 올라가는 채널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다 보기에 임마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지? 이런 것들을 올리다가 갑자기 왜 이런 게 올라왔지? 하고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조회수가 작게 나왔어요. 두 번째 영상은 얘를 올렸습니다. 조금 더 나왔죠. 자, 그 다음에는 얘까지 올렸어요. 얘는 조회수가 600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꾸준히 올리면 조회수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요.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영상들이 앞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할 겁니다. 많이 단속을 할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만들더라도 이 영상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AI로 무조건 찍어내는 양산형 있죠. 한 명이 누가 잘 되는 사례를 보여주면 강의파리들이 이런 사례로 돈 얼마 벌었다고 또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또 우후죽순 따라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런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겁니다. 저도 이걸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따라 해봤잖아요. 이걸로 만약에요 딱 올렸는데 갑자기 조회수 10만 찍었다 쳐요. 그럼 저는 내가 이때까지 강의파리들을 오해했던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강의파리들이 하는 영상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내 방식대로 했다. 이때까지 유튜브에 없던 뭔가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돈 벌 수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초보자들이 대부분은 따라합니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옆에서 코칭을 해준다? 터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감각의 싸움이거든요. 기획력과 감각의 싸움인데 그냥 아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코칭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깨우쳐가지고 뭔가 각성을 해가지고 갑자기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내가 그런 운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실수인 거예요. 실수. 이거 물론 왜 그렇게 사람의 기를 죽이냐? 나도 그렇게 빵 터질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래요. 로또를 사는 게 노력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것처럼 누군가는 로또 걸렸는데 내가 로또를 안 걸린 게 나의 노력이 헛된 것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들 웃죠. 이 로또 걸리는데 노력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로또 1등 되는 강의를 만약에 여러분들 1억 주고 살라면 사겠어요? 안 사잖아요. 이게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 근데 이 강의파리들이 하는 얘기는 왜 그렇게 쉽게 속아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디에 자기가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거기서 좀 깨우치시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강의파리들이 하는 영상 몇 개를요 종합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생성한다. 근데 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도 그냥 뭐 어려우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생성하는 게 아니라 잘 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 하나 갖고 와서 GPT한테 얘기해서 요거를 AI로 할 건데 프롬프트 만들어줘 해서 프롬프트 쫙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유료든 무료든 이런 AI를 만들어주는 사이트에 집어넣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고 그걸로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보통 패턴이에요. 보통 패턴. 그러니까 이게 뭐 사주, 명언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컨셉만 바뀔 뿐이지 이제 기술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음악 부분 있잖아요. 뭐 ASMR, 플레이리스트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걸로 하면 돼요. 공짜로 어떤 거는 공짜고 어떤 건 공짜는 아니지만 음악을 이미지처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그냥 챗GPT한테 프롬프트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때려 넣으면 그냥 돼요. 근데 이게 뭐 5분 만에 되고 10분 만에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에 되긴 돼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음악들을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만들려면 한 번에 2-3시간 해야 되잖아요. 노래 3분짜리를 1시간 동안 넣으려 그러면 노래가 20개 필요하죠. 3시간 만들려 그러면 노래가 60개 필요하잖아요. 그 노래 60개를 넣어가지고 이미지를 때려박고 뭐 비 내리는 거 구현하고 해가지고 뭔가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게 수익 승인이 안 나요. 그렇게 하면. 근데 다 속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런 거에 사실 관심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만드는 영상은 이런 영상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영상들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린 이유는 강의파리들 영상도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런 거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뭐 여기서 더 특별한 게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셔도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만들었고, 그 결과물까지 만들어서 이걸로 만들면 뭐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더 많이 보셔라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강의파리들이 하는 영상들 중에서 기술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흡수를 하셔도 됩니다. 자기 걸로 만들어도 돼요. 이 강의파리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강의를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을지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해외의 좀 신박한 사례들, 최신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걸 자기 강의에 접목을 시켜요. 기술적인 부분을. 그럼 그거는 내가 일일이 해외 사이트를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사례들을 조사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싹싹싹싹 그냥 먹고요. 그냥 버리면 됩니다. 굳이 그 사람들의 돈 내고 더 들어야 되는 강의에 뭔가 더 있는 것처럼 해서 돈을 내고 들어보면 그 순간 사기라는 걸 바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들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뭔가를 해보잖아요. 그게 나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방법들 자체가 플랫폼에 종속돼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이런 영상들이 있죠. 엄청나게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컨텐츠를 올릴 때 이게 실제로 촬영한 영상인지 AI로 만든 영상인지를 표기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구분을 요구해요. 근데 그거를 구분을 일단 해줘야 돼요. 구분 안 하면 아마 영상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유튜브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유튜브에 문제가 된다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요, 주인공이 아이예요. 아이가 등장해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컨텐츠를 하는 그런 채널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진 거 아시죠? 보람튜브 같은 거. 그게 왜 사라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불법적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영상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영화 통째로 그냥 한 편 올려버리고 드라마 통째로 한 편 올려버려요. 그게 10년 전 유튜브에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수익 창출을 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 올려가지고 몇백씩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좀 놔뒀어요. 유튜브도 커야 되니까.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제재해요? 영화 배급사, 드라마 제작사 이런 데서 유튜브한테 계속 태클을 거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유튜브에 광고주들 있죠. 광고주들이 내 광고가 불법 영상에 삽입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 광고 끊을 거야 하고 유튜브 얘기를 해요. 그럼 유튜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키울 만큼 키웠잖아요, 플랫폼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정작용을 하는 척 합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그 빨아먹던 인간들이 있잖아요. 불법 컨텐츠 올려가지고 그런 애들을 다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미 걔네들을 잘라도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많이 생겼고 자체적인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시기예요. 뭐 그래봤자 한 7년, 8년 정도 전이겠죠. 그리고 나서 유튜브도 이제 광고주들도 많이 생기고 자체적인 영상을 올려주는 이제 유저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때부터는 잘 돌아갔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아이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출연시켜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이들이 보는 영상은요, 반복적으로 보거든요.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우리 핑크퐁 같은 거 사례를 들어보면, 저도 애를 키워봐서 알지만 어른들은 한 번 본 영상 안 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한 번 본 영상을 반복적으로 계속 틀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몇 억 찍히는 거는 순식간이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아니까 뭐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서 아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찍는 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얻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또 사회적인 이슈가 터졌죠.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를 한다, 부모가. 그런 문제가 터지니까 또 광고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이제 아동용, 성인용이라고 딱 구분을 해버렸죠. 영상을 올릴 때 그 구분하게 해요. 이 영상은 아동용입니다. 아닙니다. 아동용으로 체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광고가 안 달려요. 댓글이 안 달려요. 댓글 다는 기능 아예 막아버립니다. 그냥 영상만 노출되게 만드는데 광고조차 안 붙어요. 그러면 그런 영상을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장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끌고 모았던 그런 채널들이 싹 다 사라져요. 싹 다. 그 사람들은 이제 채널 다 털었습니다.
뭐 보람튜브는 뭐 저도 기사를 보니까 뭐 건물을 샀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튜브가 한동안 또 잠잠하다가 이제 성공파리 강의파리들의 그 낚시터가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벌이가 시원찮아질수록 뭔가 부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자꾸 찾고 싶은데, 그 찾고 싶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가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많이 꼬이게 됐습니다. 이게 먹이가 많은 황금어장이 된 거죠. 그러면 강의파리들이 더 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만약에 유튜브에 이런 컨텐츠 아니라 이런 이제 성공이라든지 돈 버는 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면 유튜브에서 안 했겠죠.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나 블로그에서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다른 플랫폼들은요, 좀 특징이 내가 찾아봐야지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이게 알고리즘이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돈 버는 강의 하나만 딱 보잖아요. 그 유사한 강의가 쫙 떠요, 내한테. 로그인을 하고 보기 때문이죠. 얘가 여기 관심 있구나. 그러면 너 관심 있는 거 더 봐라, 더 봐라, 더 봐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내 화면이 바뀌면서 10분 만에 월 1000 번다는 게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놀란 거죠. 나만 모르는 세상이었네. 그냥 몇 개를 들어봐요. 그럴싸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고 와, 내가 늦었는가 보다. 유튜브 가니까 진짜 꿀정보 많네. 이런 겁니다. 특히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잘 속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내 쌈짓돈을 털어 넣어서 당하는 겁니다. 그것마저 홀랑 날리는 겁니다. 구조가 이렇죠.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가 모를까? 절대 모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강의파리들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제 메인에 올라오죠. 그러면 이건 제 홈페이지고, 만약에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자, 제가 로그인을 하고 보는 채널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내가 이 강의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강의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 강의가 사기다, 나 이거 이제 더 이상 꼴보기 싫다 하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관심 없음이나 추첨 안 함 이걸 누르면 돼요. 심지어는 신고를 눌러도 됩니다. 신고를 누르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자, 봐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뭐 스팸 등이나 혼동을 야기하는 콘텐츠 이렇게 있죠. 이런 걸로 계속 신고를 해요, 강의파리들은. 그 신고가 쌓이잖아요. 그럼 채널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강의파리들이 올리는 이런 이상한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신고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 신고가 누적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강의 스팸이다, 사기다 하고 계속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얘를 날려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거에서 우리가 집단 지성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서로 자정작용을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유튜브에서는 이제 이런 영상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수익화에 대한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강화시킬 수도 있겠죠. 노출을 줄인다든지. AI 영상에 대한 피로도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측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유튜브도 이런 영상들을 올리려고 하면 자기들이 서버를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전기세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 돈들을 어디다 다 충당을 하겠어요? 전부 다 광고비에서 충당을 해요. 플랫폼 운영하는 비용이,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면 영상의 앞부분, 중간 부분, 끝부분에 광고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전부 다 광고주들이 자기 영상을 넣어 놓은 거거든요. 넣어 놓고 이런 영상 앞에 내 광고가 떴으면 좋겠다. 뭐 여기 보면 뭐 용접, DIY 작업대 만드는 법, 뭐 이렇게 맞춤엔 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앞에는 무슨 광고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뭐 용접기, 드릴, 톱날 이런 거 판매하는 데가 광고를 하면 좋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골라서 넣거든요. 무작위로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AI 쇼츠 만들고 AI로 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런 광고를 봤을 때 살 거다라고 예상되는 것들을 거기다 넣을 거예요. 근데 광고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데다가 광고를 안 집어넣습니다. 약간 광고주들 중에서도 무작위로 광고를 태우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냥 조회수 높으니까 그냥 거기다 낑겨 넣어야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래도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광고주들이 한정적이에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인간들은 더 늘어나고 컨텐츠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한정된 광고비를 만약에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점차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죽는 겁니다. 돈을 못 벌게 돼요. 제가 캠핑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캠핑 유튜버들이 얼마 없었을 때는 조회수에 따른 광고비가 셌어요. 한 3배, 저 같은 경우는 한 5배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3배에서 5배까지. 근데 이런 수익화가 이제 진행이 된
구독자 1000명을 넘긴 이런 유튜버들이 많아지면 거기도 자동으로 광고가 붙을 거잖아요. 애드센스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영상이 조회수가 처음에는 뭐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했던 걸 쭉 봐와서 성장세에 있구나. 그럼 거기다가 광고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리뷰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더 광고를 많이 붙이겠죠. 광고를 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광고주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광고주들은 한정돼 있는데 나눠 먹는 파이가 똑같이 정해져 있는데 나눠 먹을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100만을 찍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조회수가 엄청나게 내려간 것 자체가 너무 커졌어요. 이 파이를 쪼개 먹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뭐 탑 티어를 찍어도 진짜 완전히 신급의 우리가 일황이라고 부르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 말고는 거의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의 수익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요, 광고를 집행하는 그 광고주들이 1년 내내 똑같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회사잖아요. 대기업 이런 데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그 광고를 할 때 1년 내내 똑같이 안 하거든요. 우리가 신제품이 나왔을 때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초에는 좀 안 하고 추이를 두고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1월 달, 12월 달 정도에 조회수가 확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많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거는 이제 광고비를 거의 끝물이라서 광고비를 다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조금 더 세져요. 그런데 1월달, 2월달 이렇게 매년 초쯤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광고를 어떻게 집행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좀 기다려보자, 추이를 보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줄여요. 아니면 아예 안 쓰든지. 그러니까 조회수도 적어지고 조회수당 광고비 내가 얻는 이득도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유튜브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대부분의 이 강의파리들한테 홀려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유튜브 생태계를 이해를 못하고 접근을 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정말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리뷰를 하는 게 맞아요. 리뷰. 그래야지 광고가 많이 붙습니다. 상품에 대한 언급을 하니까. 근데 브이로그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브이로그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돼요. 말을 잘한다든지 인물이 잘났다든지, 그러면 뭐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여성분이라면 화장품, 의류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도 그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근데 내가 특정하게 뭘 하고 있어야 돼. 먹방을 하든지 리뷰를 하든지 어쨌든 온라인에서 뭔가를 살 수 있는 제품을 내가 다루는 컨텐츠에 연관돼 있어야지 뭐 협찬도 들어오고 광고도 들어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해외에서 여행 다니는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이 유튜버들이 가끔 가다가 광고를 하는 걸 여러분들 볼 겁니다. 그러니까 유료 광고죠. 광고료를 받고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뭐가 나와요? 관련 있는 것들만 나오죠. 언어 영어 번역해 주는 거라든지 영어를 공부하는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행에 관련되는 물건들이 등장을 하죠. 왜? 그거를 설명해주고 이 영상에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윤을닷컴 제 채널에도 광고가 들어옵니다. 저는 어떤 광고가 들어오느냐면, 저는 어떤 걸 다루는 사람이에요. 강의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프로그램을 다루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 캣컷을 다루면 캣컷에서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캣컷 이외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에서 광고가 들어옵니다. 뭐 필모라도 광고를 받아서 진행을 했던 거고, 그리고 써보니까 내가 괜찮아가지고 광고 이외에 몇 개의 컨텐츠를 그냥 내가 더 만든 거예요. 내 의사로. 그리고 또 다른 데서도 지금 광고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광고가 들어와요. 그럼 저는 이거 광고 받았어요 하고 또 광고를 찍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윤들닷컴의 예를 들면, 윤들닷컴은 굉장히 광고를 받기 힘든 채널입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는 채널이에요. 근데 이런 채널을 처음에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유튜브를 정말 내가 돈 미세가 되어서 돈에 미친 새끼가 되어서 돈만 보고 하겠다, 이 맞거든요. 맞는 방법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 윤들닷컴을 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이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 저는 좀 말릴 거예요. 강의는 하는데 네가 후킹을 열심히 해서 네 유료 강의로 연결시키는 용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얘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자, 파고다 영어 학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영어 컨텐츠를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로 사람들한테 파고다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학원으로 유입을 시키려고 채널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지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가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돈을 벌기는 상당히 어려운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는 돈을 벌겠다 하시면
이게 AI든 뭐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어떤 광고주가 좋아할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어떤 광고주가 내 채널 좋아할까? 제가 여기서 좀 다른 얘기하고 있죠. 다른 유튜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말고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걸 해라 라고 해요.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걸 하는데 이게 광고주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광고가 안 붙으니까 조회수는 많이 나와도 그 조회수에 대한 이익, 나의 수익이 높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타는요, 유튜브가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면 유튜브는 무조건 외부에서 광고주들이 광고를 넣어야지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구글이 돈 많아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버비, 전기비 감당 못해요, 얘네들. 그 돈을 전부 다 외부에서 광고주들이 메꿔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반반 정도로 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광고 수익을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먹고 있는 걸 오해를 하시는데 거의 6대4 비율로 유튜브가 더 떼가요. 굉장히 많이 떼갑니다. 슈퍼챗 같은 거 있죠? 더 떼갑니다. 거의 도둑놈들이에요, 얘네들. 근데 그 도둑놈들이 삥 뜯는 거. 근데 삥 뜯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얘네들이 마치 에이전시처럼 광고주하고 유튜버들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만약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탑 티어들만 다 챙겨 먹는 세상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독 1000 달성한 사람도 광고를 붙게 해주는 시스템이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뭐 10%를 떼간다 한들 어쨌든 내한테 수익이 생기니까 고마운 거고 나는 조회수를 더 많이 발생을 시켜서 구독자 수 높은 건 의미가 없어요. 조회수가 많아야 돼요. 조회수를 많이 발생시키고 영상을 자주 만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자주 만들고 광고주도 좋아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 내 채널의 컨셉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뭔가 온라인으로 제품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하고 연관돼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거 아주 좋은 사례를 하나 얘기를 드리면 사람들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행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죠. 그러면 먹방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요리 유튜버가 될 수 있어요. 먹는 거나 요리할 때 관련되는 것들은 광고주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죠. 그거를 판매하고 있는 제조사, 판매사, 유통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다가 광고를 다 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래서 광고 수익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칩시다. 기도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한 번에 조회수가 이 기도가 너무 절실하고 마음에 와닿아서 컨텐츠도 잘 만들어서 한 번에 10만씩 20만씩 터진다고 합시다.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데 그 정도 터진다고 쳐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는 10만 조회수 나오면 숏폼 아니고 롱폼으로 10만 조회수 나오면 30만 원, 40만 원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영상에 어떤 광고주가 내 광고를 걸고 싶을까요? 성서를 판매하는 출판사? 아니면 뭐 기도할 때 깔고 앉으라고 방석? 촛불을 켜라고 양초회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될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양초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다고 쳐요. 유튜브에 광고를 할 만큼 이 회사가 재정이 좋을까? 이런 거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여러분들 영상을 보다 보면 저처럼 프리미엄으로 써버리면 광고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제 영상에 어떤 광고가 붙는지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로그인을 안 하고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 광고 붙는 게 뭐가 있는지 쭉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내 영상에 내가 먹는 걸 올렸을 때는 이런 게 붙는구나. 내가 캠핑을 하는 브이로그를 올렸을 때는 이게 붙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리뷰를 했을 때는 이게 붙는구나. 내가 유료 광고를 체크를 하고 협찬받은 걸 올렸을 때는 이런 광고가 붙는구나를 판단을 하는 거죠. 내 채널에 대한 판단. 근데 내가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됩니까? 내하고 비슷한 걸 하고 있는 사람들 거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것들이 붙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유료 광고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때 붙는 것들. 광고가 만약에 안 붙어 있고 순수한 영상이라 그러면 어떤 광고가 여기 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도 이런 유사한 채널을 했을 때 저런 광고가 붙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광고주들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듣보잡 회사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듣보잡은 한번 해보고 그냥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좀 큰 회사들은 광고비라는 게 1년치가 책정이 돼 있잖아요. 예산이 있잖아요. 그걸 꾸준히 쓰거든요. 물론 이 꾸준히 쓰는 것도 잘 하고 있는 채널에 더 쓰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과연 이 AI 같은 거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돈이 되나? 수익이 나올까?
대한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챙기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